안녕하십니까. 26년 정치 인생의 무소속은 처음 아니신가요? 당을 나가보기 처음이죠. 그렇죠. 대표님 트레이드마크가 붉은색인데 넥타이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을 고집하면 너무 고집스럽다고 옆에서 자꾸 그래서 넥타이 색을 바꿔봤습니다. 다양성의 추구인가요? 글쎄요. 거침없는 소신 발언, 시원한 입담.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를 타다 15대 국회의 정계 입문. 5선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으며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24.03% 득표. 지난해 당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그가 국민의힘 복당을 선언했는데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선언이 몰고 올 야권의 대선 구도 변화 집중 분석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정치권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등 화려한 정치 이력, 여기에 정치권을 흔드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정무적 감각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당을 선언한 홍준표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이십니다. 지금 제가 방송 출연을 안 한 지가 한 3년 됐죠. 그렇죠. 3년 됐는데 MBN에 오늘 3년 만에 처음 방송 나옵니다. 네. 먼저 복당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당일각에서는요. 다음 달 11일이죠.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네. 그런 이야기하는 게 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같은 식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분은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외부 손님이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은 식구를 외부 손님하고 같이 반열해 놓고 그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는지 그 나 참 이해하기 어렵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내년 대선 후보 단일화를 방점을 찍는 듯한데 한편에서는요.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은 자기식으로 밀어붙여서 이게 후보 단일화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를 합니다.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보수 후보 진영의 단일화를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에서 경선 시기를 좀 늦추면 되죠. 어떻게 경선도 안 하고 후보를 하려고 합니까? 네. 또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난 그런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겠어요? 당내 경선도 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더 험악한 본선에 나가려고 하느냐.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여전히 한마디로 참 정리를 잘하시네요. 올드보이와 영남당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이 아니 YS, DJ,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아니 이분들이 뉴브였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난 그거 기가 막힌 게 지금 그 뉴보이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서 됐을 때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구태타에서 됐을 때하고 또 그때뿐이에요. 네. 그 외에는 전부 올드보이죠. 민주당은 호남은 베이스 캠프로 하고 네. 야당은 국민의힘은 영남을 베이스 캠프로 합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공중에 떠서 대선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이 막말 논란 등을 이유로 복당을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품격과 소탈도 구분 못하냐 이런 공박을 하셨더라고요. 난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근데요, 일각에서 좀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이제 아마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과거에 공격형의 어떤 정치 스타일인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들리는 거 아닌가요? 네. 왜 그 정부장님 내가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네. 전부 우리가 열세였습니다. 네. 응? 열세였습니다. 네. 탄핵 대선 때 당 지지율 4%밖에 안 됐어요. 당이 소멸될 위기야. 네. 그 당시의 분위기는 4년 전 분위기 안 보세요. 2017년 대선 그렇죠. 당시죠. 네. 당이 소멸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럼 절대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지세를 확보하려면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겁이 나서 숨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 26년 정치하면서 당이 어려울 때 제가 숨은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나 앞장서서 공격조를 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공격도 겁이 나서 못하고 꽁무니 빼고 숨던 사람들이 조금 좋은 시기 되면 나와서 거꾸로 공격하는 거. 그거 얼마나 비열한 처사입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 한창인데요. 초선 의원 바람이 거셉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당선 가능성 전망 좀 해주시죠. 난 그 조선 의원 바람이 아니고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한 번도 없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치 경력이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선은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네. 1년 초선 바람이 거센 게 아니고 이준석 바람이죠. 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뭐 1년여 남았는데 그 동안의 국정 운영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7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을 다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소위 외교를 갖다가 지금 국제적인 왕따가 돼버렸죠. 국방력도 약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경제. 좌파 경제 정책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죠. 네. 이 국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화하려면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허물지 못하도록 지금 야당이 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보세요. 야당이 택한 선택은 가만히 전략입니다. 네. 야당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안 했죠. 안 했죠. 네. 1년 동안. 상임위원장도 다 넘겨주고 네. 끈질기게 물고 투쟁하는 게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뜨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야, 저거 속 시원하게 대드는 사람은 윤석열 뿌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윤 총장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네. 두 번째, 추미애 때 얼마나 부당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두 개로 윤 총장한테 국민들의 눈이 다 쏠리는 거예요. 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 등 다 함께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언제나 주는 이야기가 네. 야권의 대선 후보 나올 사람은 전부 모여서 경선을 해야죠. 네. 검증도 하고. 보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이게 아니,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군요. 그건 반드시 해야죠. 네. 지난 탄핵 대선 때 왜 안철수하고 또 유승민 단일화 안 했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탄핵 대선 때 모든 언론이 안철수하고 문재인 구도로 잡았어요. 대선 아마 투표 이틀 전까지 저는 군소정당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무슨 단일화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작년에 안철수 대표 만나갖고 서울시장 출마 고민을 하길래 그때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장 나가십시오. 네. 나가야 돼. 당세가 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당선되시거든. 대선 준비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 그래서 했다니까요. 네. 대선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독자 출마하지 말고 우리 당 후보 누구하고 경선을 해서 네. 한 사람만 나가도록 해야지. 또 떨어져서 나가면 4년 전에 대선 탄핵 대선 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든 그다음에 또 그런 데는 그 누구가 들어오든 당에서 야권 대경선을 하자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연스럽게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대선 후보 그렇죠. 지지율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네. 제가 평가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네.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군요. 정치인이 아니죠. 네. 지금은 아직 검찰총장이고 정치 이제 하겠다는 개시 선언을 하면 그때 이제 국민들이 또는 여야가 달려들어서 본격적인 검증을 하겠죠. 네. 윤 총장은 평생을 검찰 사무만 한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는 검찰 사무는 0.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네. 대통령의 직무를 날치기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랜 기간 경험과 그다음에 지혜가 축적이 돼야 돼요. 네. 정치인이 돼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다. 네. 그건 앞으로 아마 그래 될 거예요. 네. 네. 만약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경선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네.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국민이 마음둘 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뜨는 겁니다. 네. 국민이 지금 마음둘 데가 없어요. 네. 문 대통령은 싫은데 이 정권은 싫은데 대안을 지금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윤 총장이 혼자서 문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네. 뜰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그 문제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예. 홍 의원 얘기를 직접 한번 해보시죠. 지난 대선 때 24% 지지율 2위 하셨는데 내년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대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26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정치죠. 마지막 정치는 정치하고 있는 사람의 종국적인 꿈은 국가 경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26년 정치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가 경영을 한번 해볼 기회가 오면 좋겠죠. 네. 여권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네. 이광재 의원 등등이 움직이는데요.
여권 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은 아마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꼽고 있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주기는 싫을 겁니다. 네. 주면 자기가 퇴임 후 당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걱정스러울 겁니다. 네. 내가 어느 그 월간지 인터뷰를 최근에 하면서 문 대통령 요즘 잠 안 올 거다. 네. 야당한테 넘어가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넘어가면 그 주장도 못한다. 네. 그래서 네. 걱정이 제일 많을 거다. 그 언급에 대해서요. 홍 의원이 이미 이재명 지사를 설정해 놓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 아니냐. 또 한편에서 이런 해석도 했습니다. 견제구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심정을 내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제가 보건대는 문 대통령이 야당 후보가 누구냐 그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이재명가 되면 내가 죽는다. 그 생각은 늘 할 거예요. 홍 의원이 보는 차기 시대 정신은 어떤 겁니까? 우선 자기의 대한민국 대선의 화두는 첫째가 공정이고 두 번째가 네. 자유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덱스 보고서를 통해서 본 거는 소통입니다. 네. 국민과 소통을 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더라. 네. 그냥 마지막에 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 자유, 그 다음에 소통, 서민 이 네 개가 문정권에 질린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 방향이 아닌가 난 그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늙은 말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 노마 지지의 영역으로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며 돌아온 홍준표 의원. 변당 홍준표 의원이 다시 정치권 중심 무대에 우뚝 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